9년 만에 최장기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관측사상 최장기인 52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도대체 비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올지 또 태풍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맹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밤새 비가 내려가지고 오늘 출근하는데도 교통이 다 통제되고 난리가 아닌데요. 근데 오늘 서울 하늘 모처럼 좀 볕을 볼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날이 그래도 좀 흐린 가운데 좀 개는 곳도 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상황이 전국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좀 지난 밤 사이가 예. 한 2, 3일 전에 밤하고 좀 굉장히 다른 날씨였습니다. 그 전에는 장마전선상에서 이 찬 공기와 덥고 습한 공기가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좁은 띠로 남북간의 굉장히 좁은 구역이 약간씩 이동을 하면서 좀 중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됐다면 네. 지난 밤은 태풍에서 소멸된 이 저기압이 한반도로 다가오면서 중국으로 갔다는 그 태풍 말이죠? 그렇죠. 네. 그 중심인데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저기압이라고 하면 그 중심이 중국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 전혀 영향을 안 미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뭐 하지만 소멸됐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폭넓은 지역에 이 모든 공기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소멸된 거지 태풍으로서의 이름표만 뗀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보통 이제 열대저하부에서 열대 해상에서 생성이 되고 그리고 수온이 한 27도 이상인의 수면 그리고 중심에서 부는 바람이 초속 17m. 우리가 시속으로 따지면 60km 정도가 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기준이 맞아야지 태풍이 되는데 예. 이 기준값을 살짝 내려갔을 뿐이지 저기압치고는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거든요. 왜 우리가 태풍급 저기압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저기압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 때문에 지난밤은 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그럼 그 영향이 혹시 언제까지 오늘 내일까지도 좀 영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비가 그쳤는데. 그렇죠. 사실상 영향권에서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거의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벗어났다고 봐도 되는 게 지금 오후 2시를 기해서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31일 날 발표된 호우특보 계속 내렸다 해제가 됐다 다시 발표가 됐다 호우 경보까지 이어졌다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호우특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 호우특보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모두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거의 전남과 경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강풍특보까지 발효가 된 상태인데 네. 지금은 강원 산간 일부 지역만 남아 있고 그리고 경남 지역 쪽에서도 부산과 울산 일부 지역 그리고 동해안 지역으로만 강한 바람이 약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쯤 되면 그러니까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는 사실상 중부지방은 좀 그래도 집중호우에 좀 쉬어갈 수 있는 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전국적으로 워낙 오랫동안 비가 내리다 보니까 워낙 피해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시작이 되는 거는 8월 1일 오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계속해서 누적 집계 결과를 8월 1일 오후 6시부터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늘 오전의 기준치기는 합니다만 강원 철원 쪽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700mm가 넘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6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 한강의 수위도 높아지면서 홍수주의보를 9년 만에 서울도 발효를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상황은 심각했지만 지금 일단 비가 멎으면서 대부분의 수위들도 조금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는 태풍이 꽤 많았지만 피해가 덜했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올해 비가 많이 오는 겁니까? 사실 지난해 태풍이 아주 많이 그냥 많이가 아니라 정말 이 기록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다가왔습니다. 보통은 한 해 발생하는 태풍이 한 25개에서 26개 이게 바로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총량인데요. 그중에서 한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2-3개가 거의 직격탄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도 기상캐스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보통 센 태풍이 한 4년? 정도 그렇게 주기가 빈번하지는 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스치는 것들 포함해서 한 2-3개 정도인데 이게 지난해는 7개도 이례적이지만 거의 7개에서 5개 정도가 거의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좀 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상당한 피해가 많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 집중호우와 조금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태풍은 좀 쉬어가면서 오거든요. 한 태풍 왔다가 비교적 며칠 좀 정리할 시간을 두고 오는데 지금 중부지방의 비는
쉴 틈을 안 주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양이 내렸고 그 비가 어느 정도 좀 빠져주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네.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지금 중부 지방 특히 강원도 철원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700, 네. 800mm에 가까운 비인데요. 이 비의 양을 이제 제가 좀 더 체감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여름철 한철에 내려야 될 비의 양입니다. 여름철 한철에 내린 게 그렇죠. 이 단기간에 거의 다 일주일도 쏟아부은 안 거죠. 되는 시간 안에 예. 쏟아붓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지방 같은 곳이 다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쉬지 않고 비가 오니까 피해가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는 일반적인 장기 예보로 왜 기상청이 5월엔가 그 종합적인 예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더울 것이다. 특히 네. 7월 말 8월 초 폭염에 주의하라. 그래서 다들 걱정을 했어요. 더위를. 네. 엉뚱하게 이게 상황이 펼쳐졌는데 우리 기상청 실력이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 예측 자체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일단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의 흐름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어렵고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이 분야에 뛰어든 게 참으로 매력적이어서 이 보이지 않는 앞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않는 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의 영역을 우리가 기술로서 좀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사실 기상청은 굉장히 역대급의 어떤 폭염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네. 굉장히 어떤 도전적으로 예보를 하지는 네.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의 기상 전문가들이 올해의 폭염이 역대급이다. 거의 뭐 3위권 안에 들 수준일 거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동아시아권이 엄청난 폭염의 피해가 입을 거다. 우리 기상청은 그렇게 예보를 안 했나요? 오히려 우리 기상청도 평년보다는 좀 높다라고는 했지만 네. 굉장히 전 세계의 기상 전문가들처럼 굉장히 도전적으로 뭐 세계 몇 그랬나요? 위권이다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덥다라고 했는데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일단은- 기상청이 굉장히 역대급 폭염이 올 거다 이렇게 예. 예보를 했다 그랬는데. 근데 사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제 기억상으로는 네. 기상청은 뭐 2018년이 지금 역대급 더위고요. 2위 수준이 2016년 정도로 갑니다. 네. 그래서 그냥 2016년에 거의 뭐 준하는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5위권 안에는 드는 더위일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했지만 사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철의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이 국민들께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기반이 돼서 조금 기상청의 어떤 예보의 신뢰도를 좀 이해를 하면은 조금은 그래도 그 노여움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장마가 계속 되는데 예상치 못한 긴 장마의 어떤 기후적인 현상의 원인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뭔가요? 전체 큰 틀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죠. 근데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은 전 지구가 뜨거워지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기후 변화의 그 극심한 피해라기보다는 가장 뚜렷한 어떤 기후 변화 효과를 보는 것이 북극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극 지역은 해빙과 눈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눈은 사실 강렬한 태양빛을 반사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눈들이 녹지 않습니까? 근데 북극과 남극의 차이는 북극은 바다거든요. 그러면 그 눈이 녹고 해빙이 녹아버리면은 검부른 바다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왜 여름철에 조금 햇빛 볕을 좀 반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밝은색 의상을 입으면 좀 조금은 네. 좀 덜 덥거든요. 근데 좀 어두운 색깔의 네. 옷을 입으면 태양빛을 흡수하기 그대로 때문에,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양산도 좀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이런 어떤 양산의 과학의 원리,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원리를 생각한다면 북극 지역에 눈이 녹아서 검푸른 바다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만큼 열 저장 능력이 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북극 지역의 높은 기온, 특히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6월의 기온이 우리나라 여름보다 더 더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지구의 온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기존에 좀 안정적으로 보여왔던 전 지구적인 어떤 기압 패턴이 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나비 효과의 하나로 네. 북극의 공기가 이례적으로 한반도 북극 지역을 지금 북쪽 지역을 계속해서 좀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맘때면 장마가 끝나고도 남았어야 예. 되는데 이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맹렬하게 이 중위도권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이 위에 대기 현상에서 전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보가님들도 예보를 하기가 요즘에는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게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네.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아 우리가 과거에 좀 이랬기 때문에
미래를 좀 이게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상이 좀 통계적인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광수확률 60%라고 하면 과거에 한순간도 일치하지 않은 이런 대기 상황들을 슈퍼컴퓨터가 엄청난 뛰어난 계산 능력을 통해서 지금과 유사한 예를 들면 100일을 뽑아내는 거죠. 그중에서 60일은 비가 왔었더라. 40일은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예보관들의 판단 30%를 더해서 이제 예보를 하는 게 일반적인 예보 분석인데요. 네. 근데 이제는 과거에 99.9일이 비가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과거의 경험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의 네. 그 0.1%의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 게 먼 어떤 북극의 어떤 기상 패턴까지 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전 세계 6위에 해당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관님들이 좀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 기상 그렇습니다. 예측 능력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있나요? 그리고 지금 세계 기상기구의 가입국이 191개국입니다. 200국이 네. 조금 안 되는데요. 이 많은 가입국 중에서 전 지구적으로 예보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단 13개의 나라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한 3위권에 드는 어떤 기술력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네. 오히려 이제 동남아 지역 쪽에 어떤 기상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지원을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상청의 기술을 무시는 못하지만 사실 그렇군요. 기후 변화의 속도보다 기술의 속도가 더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500억이 넘는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고 이런 기상 설비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갈수록 더 틀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6위 또는 뭐 3위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상청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참고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이 예보라고 하는 거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태풍 4호 태풍이 지나고 나서 비구름이 조금 세졌다고 하니까 태풍 다음에 또 언제 와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태풍같이 강력한 시그널이 있는 기상 현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일 전부터 예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먼 괌 지역에서부터 발생한 것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주시해서 우리나라 부근의 정확도를 높여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3일에서 많게는 15일 동안의 예보 수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수명이 긴 기상 현상인데 특히 이번에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2-3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네. 그러니까 소나기와 일반 비의 차이가 지속성이 있고 형태가 갖춰져서 우리나라로 오느냐 네. 아니면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나요? 동남아 지역의 스콜성 강우가 힘든 게 비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런 이 공기의 어떤 움직임과 대기 불안정으로 만들어지는 구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측이 힘든 그런 기상현상적인 부분들도 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금은 좀 다르지만 뭐 서울 중부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남부는 폭염 때문에 고생하고 그렇죠. 같은 한반도 아래 마치 뭐 하늘이 두 개인 것처럼 그렇게 오질 않나. 같은 지역에도 왔다 갔다를 반복하니까 뭐 교통신호등처럼 바뀌어요. 그런 게 다 이 맞습니다. 기후 변화 이런 영향인가요? 맞습니다. 특히 네. 저도 좀 이게 날씨를 보면서 이런 현상은 정말 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충북 북부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동시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보통 있나요? 일반적으로 좀 더운 날에는 비가 좀 왔으면 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시원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비가 오면 덥지는 않겠구나라고 네. 보통 비와 좀 맑은 날을 좀 상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대기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움직일 때는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수평적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덮었기 때문에 상하 간의 어떤 불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뚜렷한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나는 건데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위로 찬 공기가 덮었는데 이 날씨 같은 경우에는 수평보다는 수직적인 공기의 이동이 있을 때 이거 우리가 대기 불안정이라고 하죠. 네. 이 수직적인 운동이 발생을 했을 때 좀 위험 기상이 나타나는데요.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됐는데 그보다 더 높은 상층에 차고 건조한 너무나도 성격이 다른 공기가 대립을 했다는 게 네. 문제인데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동안에는 중부지방도 서울 같은 경우 열대야도 나타났고 네. 낮에도 비가 그렇군요. 살짝 안 오면 또 꿉꿉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예보의 수명을 말씀하셨긴 했는데 이 앞으로 우리 태풍 예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차례 몇 번 걸쳐서 오는 것으로 지금 되나요? 일단은 태풍은 발생을 하는 이 태풍을 관찰하는 그 지역들을 위주로 지금 이제 북서태평양 부근에서 발생하는 이 열대 수증기들이 은결해서 이제 중위도로 올라오는 요 자연 현상을 네. 우리는 이제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태풍들이 발생하는 조짐들을 아마 예보관들이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태풍으로서의 기준이 성립을 했을 때 이제 몇 호의 태풍이다라고 해서 이름과 함께 더불어서 네. 번호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태풍이 이제 5호 태풍이 될 텐데 네. 태풍이 발생하면서부터 3시간 간격으로 향후 5일간의 태풍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아직 발생된 태풍이 없기 때문에 네. 태풍 예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로 계시는데 웨더 커뮤니케이션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쉽게 말해서 날씨로 소통하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기후변화라는 말이 제가 10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는 특정 어떤 학자들의 그냥 학문적인 어떤 네. 분야라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폭염이라는 말, 그리고 저희 막내가 5살인데 그 조그마한 아이의 입에서 미세먼지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네. 폭염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걸 봤을 때 아, 이게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의 일상이 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한편은 네.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기관과 학계에 계신 분들은 다양한 연구의 활동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원인과 우리의 향후에 어떤 대처할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주고 정부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네.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좀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좀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네. 어떤 중간에 다리 역할로 좀 컨텐츠도 개발하고 전문 인력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